첫 번째, 인사기초 코드 등록. 핵심 ERP 인사관리 모듈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고은 사원으로 로그인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열으셔서 김고은으로 로그인하세요. 자, 김고은으로 로그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 인사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 클릭. 자, 준비되셨죠? 인사기초 코드 등록은 기초환경 설정에 있다 그랬어요. 기초환경 설정 클릭 하면은 이렇게 기초 코드 등록이 맨 아래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세요. 클릭했더니 출력 구분에 인사가 나왔습니다. 자, 갈매기 표시 눌러서 인사, 근태, 급여, 사회보험, 사원 그룹, 뭐 시스템 선정해서 전체 이렇게 전체로 놓고도 보실 수 있어요. HR을 보시고 이제 H4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여기 교육과정. 여기 찾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교육과정에 100번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에요. 자, 100번의 디지털 띄어쓰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네. 근데 아무래도 입력하는 란이 좁다 보니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내부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이럴 때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 종료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번에 4대 폭력 예방교육 필히 받으셔야 되죠. 네. 4대 폭력 기업의 사원들이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교육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안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벌금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별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입력했고요. 이번에는 자격면허입니다. 자, 여기 찾아보니까 자격면허가 밑에서 보이네요. 네, 보이면 그냥 찾으시고요. 안 되면 여기 검색을 이용해서 하세요. 자, 자격면허 왔는데 우리 회사는 ERP 정보관리사와 데이터 분석이라는 자격증을 넣어서 사용하겠대요. 자, 그러면 100번에 ERP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정보관리사. 사용하셔야죠. 네. 만약에 정보가, 그러니까 자격증이 과거의 자격증이어서 더 이상 사용을 안 한다. 그럼 미사용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기존에 사용했던 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삭제도 안 되겠지만, 항상 회사는 한번 사용했던 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차후에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종료일을 넣어서 미사용으로 바꾸시면 돌출되지 않습니다. 자, 200번에는 데이터 분석.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자격증이죠. 데이터 분석. 그러면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자격증. 그걸 취득하면 봐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을 내 업무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 자격수당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근속연수네요. 자, 근속연수는 지금 보이지가 않죠. 이 화면에서.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근속연수 구분에 나왔어요. 지금 보면 우리는 1번에 1년 이하 이렇게 되고 비교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에는 2번이 있습니다. 자, 저희 2번 쓸 건가요? 안 쓰죠. 우리가 지금 처음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즉 처음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커저 여기다 놓으시고, 근데 왜 수정해서 안 써요? 코드는 한 번 부여하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2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 코드가 삭제됩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삭제하는 겁니다. 처음에 구축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삭제를 하고 우리 회사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거다. 그러면 삭제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 한다고? 미사용이라고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요 비고의 1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네, 요 1은 비교값입니다. 즉 우리 회사 직원들의 연수, 근속한 연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연수랑 1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1보다 아래다. 그러면 1년 이하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3 해갖고 3년 이하는, 그렇죠. 3년과 3이라는 숫자와 연수에 있는 숫자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11개월. 그럼 어디로 가요? 3년 이하에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15년까지 입력하세요. 항상 숫자는 좀 여유 있게 두셔야 됩니다. 왜? 중간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2년 이하도 내가 데이터를 뽑아보고 싶다. 그러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넣으실 때는 조금 크게 넣으시도록 하세요. 중간에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두셔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년 이하. 그럼 비교값은 그쵸. 5롱 비교를 해야 되겠죠. 010 10년 이하. 그러면 비교값은 10. 오, 잘하시네요. 자, 15는 15년 이하. 그러면 15랑 비교합니다. 자, 이번에는 15년 이상을 하겠대요. 15년 이상. 그러면 15년 이상이니까 비교값을 무한대로 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자리 숫자인 99로 넣어주는 겁니다. 99. 그러면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15년 이상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16년으로 했다. 그러면 17년 된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비교값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데이터가 모여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근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구분에 근태 T 2번에 근무일 형태 구분. 근무일에는 뭐 평일, 토요일, 주휴, 유휴, 무휴 이런 것들이 있고, 근무일 형태에는 정상 근무일이 있고 연장 근무일이 있는데 여기에 심야 근무일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변경 불가능. 그런데 어떻게 넣을까? 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상단에 근태 코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근무일 시간 형태 코드라든가 집계 사용자 정의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근태 1에 03
여기 003으로 돼 있어서 여기 003으로 해놨어요. 여기는 03번에다 그냥 할게요. 심야 두 글자만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야 근무일, 심야 근무 시간이라고 뜨는 거예요. 당연히 사용을 하셔야죠. 그죠? 자, 사용. 그리고 삭제하시면 안 되겠죠? 확인. 그랬더니 이렇게 심야 근무일이 들어왔고 근무 시간 형태의 심야 근무 시간이 T03으로 들어왔습니다. 근태 코드 등록을 활용을 해서 심야 근무일과 심야 근무 시간을 넣어봤고요. 이번에는 급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급여에는 지급 공제 구분, 그래서 지급과 공제로 나눴고 지급 공제 코드, 뭐 급여 구분, 호봉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호봉이라는 걸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호봉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호봉이 아니라 호봉 코드가 나왔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 자, 우리가 호봉 테이블은 기본급을 설정하는데, 즉 월급제에 대한 기본급을 설정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봉 코드는 기본급이 월급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기본급의 각종 수당 중 일부분을 호봉 테이블로 이용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급 외에 뭐 직책수당을 넣겠다? 그러면 여기다 G02 해갖고 직책수당. 아이고, 영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미사용으로 일단 할게요. 입력했으니까. 네, 미사용으로 했어요. 여기 호봉 테이블 등록을 열어보시면 지금 기본급만 나왔죠. 그죠? 자,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 와서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칸 클릭해서 저장할게요. 그리고 나서 호봉 테이블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까는 기본급밖에 없는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직책수당이 생겼어요. 그러면 1호봉에 대한 합계 금액을 내가 월급으로 주겠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되냐?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 나와 있는 호봉 합계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봤어요. 이거 우리 없으니까 삭제하도록 할게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삭제가 가능해요. 만약에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사용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찾기를 누르면 드디어 이제 호봉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호봉은 C01. 요거 0은 숫자 0입니다. 영문으로 섞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뒤섞여요. 즉 1호봉부터 6호봉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C 대문자고요. 01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0 우리 5호봉까지 누래요. 자, 그럼 5호봉까지 넣을게요. C02 해갖고 2호봉. 근데 얘는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엑셀 기능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복사해서 놓든지 상관없는데, 근데 같은 값이 있으면 같은 값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연습이니까 그냥 입력해 보세요. C04 4호봉.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봉수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걸 일일이 이렇게 치느냐?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뭘 이용할까요?
그렇죠. 엑셀표를 이용해서 업로드 합니다. 1 이렇게 해서 C01부터 C05 해갖고 55번까지 나왔어요. 이게 숫자인지 아닌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C03을 한번 다시 입력해 볼게요. 영문으로. 자, 여러분은 그냥 두세요. 저만 다시 입력을 해 볼게요. 영문으로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3, 호봉. 자, 조회 버튼 한번 누를게요. 원래 1, 2, 3, 4, 5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조회를 눌러서 다시 호봉을 눌렀더니 3호봉이 그대로 맨 마지막에 되어 있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엑셀 좀 볼게요. 데이터 변환. 원시 데이터로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C010이 03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03이 6번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돋보기를 좀 켜서 요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즉 숫자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동그라미가 조금 생김이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표가 잘 안 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동그라미랑 즉 숫자랑 좀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문이기 때문에 맨 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끼려면 반드시 0은 숫자로 해야 중간에 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삭제를 하고요. 다시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호봉의 영문은 C 하나만 영문이고 나머지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급 코드 한번 해볼까요? 자, P2 지급 코드. 기본급과 상여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만이 지급하는 수당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책수당이 있고요. 가족수당, 자격수당, 식대, 연장근로수당이 있네요. 우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끼고 싶다. 네, 밑에다 치시면은 코드 순으로 정렬이 되죠. P10 직책수당 엔터 사용을 해주시고요. P20 가족수당 만약에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했다가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미사용하시면 돼요. P30 자격수당 P40 식대 제가 한 손으로 입력을 하니까 여기에 잠깐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연장근로수당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입력해 놓으시고 저랑 맞는지만 확인 꼭 하세요. 나중에 소득세 이런 거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지급 코드, 기본급 밑에 직책, 가족, 자격, 식대, 연장, 근로수당 이렇게 순서 그저 코드화 돼서 정렬이 됐으니까 혹시 중간에 뭐 빠뜨리시거나 추가로 입력하시고 싶으시면 밑에서 입력하신 후 정렬하시면 됩니다. 얘도 좀 지울까요?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공제 코드 넣겠습니다. 자, 공제 코드 클릭. 오, 국민건강고용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해갖고 여기 노동조합비 등이 있어요. 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30으로 할 건데 노동조합비도 기부금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동조합비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그렇죠.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급여 명세서에 찍혀야 되잖아요. 인쇄될 때.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S30의 노동조합비로 바꿨고요. 그런데 S40은 없지요? 대출금 공제가 있네요. 자, 우리 회사는 사원들에게 대출금을 해주나 봐요. 네. 자, S40 대출금 공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원이 대출을 받아서 월급에서 일부분을 상환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나 봐요. 자, 대출금 공제까지 하셨나요? 이번에는 사원그룹 한번 가봅시다. 자, 사원그룹 G 고용 구분에는 뭐 상용직과 일용직이 있고 직종에는 사무직과 생산직이 있는데 요 일이 과연 직종의 일은 뭐냐? 비과세 여부입니다. 자, 직책 우리 생산사원이 있대요. 여기 밑에 950번에 이렇게 그래서 번호를 크게 해놓는 거예요. 생산사원은 따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생산사원 이번에는 직급에도 즉 월급에서도 구분을 한대요. 자, 그럼 얘 복사해 갖고요. 직급으로 오셔서 950번에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엑셀 기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기초 코드 등록을 우리 회사에 좀 필요하게 변경해서 입력을 해봤습니다. 추가 등록하는 게 더 많죠? 아무래도 추가 등록하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 필요한 것만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기초 코드 등록, 소득세액 환경 설정, 사회보험, 환경등록 입력해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